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할부와 월 나가는 연료비 비용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5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가장 적은 연료비가 들어가는 LPG 개조까지 해서 보조금까지 받았을 때 과연 이게 소나타와 그다음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하는 3 롱레인지를 계산했을 때 과연 하이브리드를 LPG 개조해서 타는 게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SUV 택시들이 왜 허리가 편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일단 K5 하이브리드가 대략 3,393만원, 이건 가장 깡통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략 LPG 개조가 한 350만원 돈에서 4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로턴이 가장 무난하죠.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보증 같은 경우에는 2년 무제한 키로 보증입니다. 사실은 아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개조하시면 괜찮죠. 진짜 한 2년 반 3년 바짝 타고 설마 뭐 개조하고 3년 만에 고장이 나겠습니까? 2년까지는 무제한 보증이 되고 그 다음 한 6개월에서 1년 더 탄다 생각하고 3년 바짝 타고 계속 바꾸는 쪽으로 하면 되겠죠. 대신 이건 진짜 많이 타시는 분이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값만 보면 확실하게 하이브리드가 비쌉니다. K5 하이브리드가 3,393만원, 공인연비는 19.8, 그 다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3,499만원, 16.3, 소나타가 2,595만원, 9.5, EV3가 3,995만원, 이게 스탠다드고 4,415만원이 롱레인지입니다. 이게 5.234km kWh 연비입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쭉 한번 때려봤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차 구매 비용, 그리고 K5와 소나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개조 비용 350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K5 하이브리드가 3,350만원, 네. 그 다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3,500만원 환급 받고 그 비용 뺀 겁니다. 그 다음 소나타가 2,336만원 정도, 그 다음 EV3가 기본이 2,741만원 정도가 나오고 롱레인지가 3,000만원. 하루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기사님, 한 100 중반에서 한 200 정도만 타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EV3 기본 스탠다드 모델을 뽑는 것도 수도권에서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은 거의 뭐 2,500만원 미만으로 가니까 사실상 소나타와 같은 가격이 되겠네요. 롱레인지도 3,000만원 극초반에 가능합니다. 요게 차값이고, 그래서 개조 비용까지 하면 EV3 롱레인지보다 사실은 K5나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 개조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1년 9만 킬로 정도를 탄다라고 하고 1년, 하루, 한 달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K5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를 LPG 개조하고 보조금 받은 금액입니다. 개조를 하고 정상적으로 구변을 하면 당연히 이게 LPG 연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820원 정도로 수도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지금 연료비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낮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5 하이브리드가 1년에 492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이 41만원, 하루가 1.64만원. 이게 적게 타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에 한 12,000원 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실제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택시 중에서는 가장 연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참고로 저 연비는 매우 실연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앞에 공인연비는 19.8, 16.3이지만 보통 기사님들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K5 하이브리드 그 LPG 개조하고 난 다음에 실연비가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이상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9.8이지만 대략 한 13에서 한 15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 그 다음 스포티지는 한 13 정도를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가정을 한 것이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년 기준 61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한 달로 하면 한 51만원, 그리고 하루로 하면 2만 4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기준인 소나타를 보면 776만원이 연료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한 달에 64만원 정도, 그 다음 하루에 2.5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그랜저는 안 해봐도 하루에 한 3만원 이상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EV3 롱레인지 기준입니다. 1년 기준 5만원. 놀랍게도 K5 하이브리드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택시에서 가장 연료비를 적게 하려면 K5 하이브리드 개조한 거가 맞긴 합니다. 심지어 전기 택시, 근데 그것도 크기 작은 EV3
전비가 굉장히 좋은 거보다도 연료비가 순수하게 적게 들어가요. 그 다음 한 달 기준으로 K5가 41만원 정도 들어갈 때 EV3 전기 택시가 44.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때 소나타는 64만원이 들어가고, 하루 기준으로 보면 K5가 1.64만원 들어갈 때 EV3가 1.8만원 정도 충전을 하고 소나타가 2.5만원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법인 택시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K5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아무래도 법택은 사실 이런 거 부담 없거든요. 어차피 뭐 차도 많고, 어차피 다른 차도 뭐 만약에 차량 고장나서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거 굴리면 되니까 사실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웃기게도 회사 택시는 전기 택시를 뽑는 것보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택시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법인 택시는 이게 운영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얼마든지 뭐 다른 차 운영하다가 그 고장난 건 고치고 뭐 하고 이게 가능한데 우린 1인 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에 문제가 있으면 운행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LPG 하이브리드 개조 운행차는 뭐랄까 용기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 달 지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차가까지 반영해서 차값은 60개월 풀할부하고, 자, 이자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한 달 연료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월 내는 비용이죠.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K5가 대략 활부하면 55만 8천 원에서 그 다음 연료비가 41만 원에서 96만 8천 원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월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 다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52만 5천 원에 그 다음 연료비 51만 원에서 103만 5천 원. 소나타가 개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차값이 38만 9천 원에 그 다음 연료비가 64만 원에서 102만 9천 원. 그래서 스포티지 소렌토는 가격이 이미 너무 비싸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SUV를 타야 돼. 근데 연료비를 좀 아끼고 싶다. 아니면 SUV인데 내가 전기는 싫어. 그런 분들에게 그나마 맞다라는 겁니다. 차값에서 소나타보다는 장점이 연료비까지 해서 보면 크게 장점은 없습니다. 근데 K5는 확실하게 장점이 있죠. 소나타 택시보다 적어도 월 기준 한 7에서 10만 원 정도는 실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EV3가 차값 50에 그 다음 충전 비용 월 44만 9천 원에서 94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차값 할부까지 반영해서 보면 사실은 EV3 롱레인지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이브리드 개조차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전기 택시에는 안 되네요. 그래서 94만 9천 원이고, K5 하이브리드 개조차가 96만 8천 원, 그 다음 소나타가 102만 9천 원, 그 다음 스포티지가 103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LPG 타나 K5 하이브리드 LPG 개조는 분명히 연료비로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타야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톤 같은 데서 개조하고 진짜 한 2년 반 3년에서 정말 1년에 한 10만 킬로 초반으로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죠.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길게 탄다라고 할 때는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그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나? 그 스트레스. 자, 뭐 당연히 현대 기아차에서는 뭐 개조차니까 엔진 조금 만져주지 않을 것이고, 로톤 같은 데서는 보존기간 2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래도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죠. 물론 이제 로톤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용만 내고 수리하는 것 난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조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보면 요즘에 하이브리드 LPG 개조 기사님들이 꽤나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아마 법택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꽤나 계시겠죠.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야. 개조차 LPG 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죠.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대략 다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는 개인 택시 일반 순수 기사님이 뽑기에는 참 걱정이다. 그래서 분명히 요즘에 하이브리드 택시 LPG 개조차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택시 개조 안 한 순수 가솔린 넣는 차량들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본다면 소나타보다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 다음 전기 택시와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로 괜찮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괜찮겠죠. 나는 도저히 전기 택시는 싫어. 근데 전기차의 장점은 누리고 싶어. 가속이 좀 더 빠르고 정차 시에 진동이 없고, 그 다음 차에서 대기할 때는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같은 걸 쓸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을 원하는 기사님들 입장. 근데 난 충전은 싫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LPG 개조가 정답지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십시오.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비싼 그랜저나 K8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개조했을 때는 K8 그랜저 택시와 순수하게 LPG일 때와 연료비 비용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SUV는 일반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덜 준다. 좌석 위치가 의자처럼 높이가 높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 있는 소파나 아니면 집에 있는 일반 의자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신경을 쓰고 환경도 그렇지만 세단의 의자 자세 자체가 사실은 장시간 운전이랑은 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석 위치, 의자의 좌석 위치 의자처럼 높아 차체가 낮은 세단에 비해 승하차 시에 허리를 덜 굽혀도 되고, 자, 승하차 시에 편하고 그다음 바른 자세, 자, 의자처럼 높고 수직에 가까운 좌석, 척추의 곡률을 줄여서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 고관절, 무릎 부담 감소, 좌석이 높으면 세단보다 다리가 덜 뻗어지므로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고관절 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단에서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뻗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가 어때요? 약간 다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세단에서는 그렇게 꾸부정하게 하고 운전하기에는 애매하죠. 근데 아이들이 앉는 일반적인 의자나 SUV를 생각해보면 의자가 무릎 높이와 비슷해야 돼요. 그 다음 등받이가 가급적이면 세워져 있고, 그 다음 손은 어깨보다 훨씬 낮은 쪽으로 하는 게 몸에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보면 트럭 같은 것들이 딱 운전 자세가 그렇게 되고 SUV도 비슷한 형태가 돼요. 근데 세단은 이게 아무래도 구조상으로 무릎이 아마 대부분 엉덩이보다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다리를 뻗어야 돼요. 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더 적합하다. SUV는 세단보다 차체가 높아 운전자에게 더 편안한 자세를 제공한다. 운전 중 척추가 장시간 바르게 유지되어 척추가 굽는 것을 방지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허리가 불편하더라도 편안한 자세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자, 여러 연구에서 전문 운전자, 트럭 운전사, 버스 운전사의 건강, 위험 관련 조사를 하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구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덜 경험하는 운전자들의 자세가 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운전자의 엉덩이가 무릎 높이에 있고, 자, 세단은 엉덩이가 무릎보다 훨씬 낮게 있습니다. 그 다음 팔이 어깨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 그냥 손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푹 꺼져 있고 인위적으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손을 위로 올리고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깨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세가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SUV에 약간 위에서 내려앉는, 그러니까 내려밟는 그 자세는 이 자연스러운, 여기에서 연구에서 얘기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덜 경험하는 운전자의 특성이더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일반 운전자의 경우 좌석 높이와 머리 위 공간을 높이면 운전자가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운전과 관련해 목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좌석 등받이 각도. 운전자는 차량 시트를 너무 뒤로 젖히면 목을 앞으로 숙이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숙인 자세에 의해 경추에 가해지는 하중은 원래 전단 하중의 최대 4배, 목을 통해 압축 하중의 최대 1.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세단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는 깊이 들어가 있고 무릎은 높고 앞으로 다리는 뻗어야 되는데 상체를 뒤로 숙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구부정하고 그 상태에서 목에 어깨에 부담도 많고 그 다음 허리에도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세단 자체가 특히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장시간 운전해야 되죠. 하루에 출퇴근으로 2-3시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걸 버티지만,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 차에서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게 아이오닉 5 타시는 분들 많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소나타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엉덩이가 많이 파여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게 사고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엉덩이가 많이 파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 그 불편해 하시는 기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뒤쪽에 시트 밑에 와셔를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뒤쪽으로 올리죠. 엉덩이 쪽으로 올려요. 왜? 그걸 아니까. 불편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게 안전에는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우리는 장시간 운전해야 되니까 불편하셔서 뒤쪽에 와셔를 빼서 높이 올리고 난 다음에 새로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기차를 보면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 있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더 이전에 뭐 뉴라이저 택시나 그거보다 소나타가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야 뭐 어차피 몸이 적응하긴 합니다.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좀 허리에 좀 질환이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요 차종을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지금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이면 렌트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소카나 그린카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나타 똑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타나 K5 세단을 뽑아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여유 있게 계속 택시 운전한다 생각하고 한 8시간 운전해보고 연석을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스포티지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스포티지나 뭐 EV3나 EV5 같은 것도 소카나 그린카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하루 정도 렌트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이미 사버리면 등치세 등록하고 이걸 나중에 불편해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영 안 맞는 기사님들은 아예 그냥 이거 돈 주고 리무진 시트 바꾸기도 하고 아예 그냥 시트 개조하는 업체 하시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차 사면 그냥 다 뜯어버리고 리무진 시트로 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이야 뭐 우리가 선택지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확실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도 다음 차는 무조건 SUV로 다시 넘어가고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느끼냐면 기존에 카니발 고급 대형할 때 카니발을 했거든요. 근데 카니발도 약간은 높고 밑에서 내려밟는 뭐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짐차처럼 내려밟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카니발 운전할 때는 장시간 운전해도 굉장히 편하고 만족스러웠는데 카니발에서 극단적으로 반대인 아이오닉 5로 넘어온 거예요. 물론 아이오닉 5는 약간 SUV이긴 하지만 그건 의자 시트가 굉장히 불편해요. 의자가 많이 파여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편한 자세에서 극단적으로 불편한 쪽으로 넘어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뒤에 와셔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시트를 개조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소나타로 넣으니까 그나마 이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이게 자세로 그래서 저도 자세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하니까 그냥 예비 차량이 구조상으로 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은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잘 고민해 보시고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아이오닉 5 그다음 소나타 K5 요거 하실 분들은 꼭 미리 제발 타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려봤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전운전하시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